네,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오늘 좀 엄지척 들어 올릴 만한 종목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뭐 오늘 시장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고 다음 주 시장이라고 또 좋아질까? 라는 이런 좀 걱정도 좀 있는 그런 시장이기는 합니다. 환율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제가 천천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제가 좀 공략하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돼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좀 식량 안보 관련된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최근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두 가지 섹터를 좀 준비했으니까 방송 계속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측 위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는 기본 카메라 어플 그냥 이렇게 쭉 갖다 대시면은 아래 노랗게 영어로 뭐라고 막 뜰 거예요. 그거 보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들이 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제가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릴 거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먼저 체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 이제 QR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오시면 이런 입장 혜택이 있습니다. 입장 혜택. 뭐 무슨 혜택을 주길래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냐. 자, 일단은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같은 거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런 쪽으로 테마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급등하는 테마를 쫓아갈 것인지, 또는 급등하지 않은,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 제가 오늘 뭐 에너지 관련된 거, 재생에너지부터 원전 뭐 이런 청정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러한 종목들 제가 오늘 공략하는 거, 방송에서 공략하는 거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주구장창 떠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공략주는 제가 이렇게 교육 영상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 분석한 내용을 좀 토대로 교육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무료 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대 안 들어갑니다. 뭐 요즘 뭐 이런 영상 주는데 뭐 돈 얼마를 줘야 된다더라, 뭐 아니면 또 여기에서는 또 이거 하는데 우리가 뭐 원하는 다 해야 된다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입장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혜택 이렇게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일단 차트 교육이 좀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주식이라는 우리 투자 재테크에 또 포함되는 이 주식은 반드시 차트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차트도 보고 기업들 재무제표 이런 거 보면서 실적도 막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과 안 보시는 분은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확실히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뭐 만약에 누구는 뭐 재무제표를 뭐 분석해서 엄청난 돈을 끌어냈고, 누구는 또 차트리스트들처럼 차트를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나는 그 둘 다를 할 줄을 몰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돈을 못 버느냐?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해 드릴 거고 무료로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코스피는 2개 종목이 상한가, 그 다음에 코스닥은 4개 종목이 상한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요 근래는 또 다시 또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매도로 이어지냐, 오늘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빠지나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빠지냐, 아무래도 미국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무디스라고 하는 그 3대 중에 한 곳이 미국의 신용평가를 낮췄죠. 하향했죠. 근데 일단은 뭐 낮췄다라고 해도 뭐 미국의 신용도가 뭐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그 정도에서 한 단계 정도 좀 또 줄어들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판을 키웠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또 이어지면서, 또 금리가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하는 데는 또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좀 리스크가 좀 그런 큰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이렇게 해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관련돼서는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환율은 뭐 떨어졌다 올랐다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지금 최근 시장으로 봤을 때는 환율은 다시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돼서는 조금 더 투자를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좀 단단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요,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증시, 이제 오늘 지금 미국장 이게 한참 움직이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현재는 4922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업황이 좀 무너지고 제조업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뭔가 조금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치킨값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치킨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무엇이냐?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등의 60일간의 수출 중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더기로 이제 막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브라질 쪽에서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좀 느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브라질에서 넘어오는 수입되는 부분들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중단하냐? 어쨌든 브라질에 있는 이 육가공 쪽에서 지금 넘어오는 수출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브라질은 가공류에서 최대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납품되는 가공 물류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줄어든다.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테마잖아요. 테마죠. 이게 급등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육계 쪽 가공 회사들, 이런 쪽이 좀 많이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오늘 제가 좀 요거를 오후장에나 좀 올라오나 계속 체크를 했는데 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좀 이제 방역 관련된 거, 또는 우리 이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역이라든지 좀 동물 백신 관련돼서 좀 크게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여기 발생이 된다라고 했다. 근데 최근에도 어느 농가에서는 나왔었거든요. 이게 한 2주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미 나왔더라고요. 발생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산되거나 확대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나 조류 독감 관련된 거 이런 거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주로 육가공 관련된 회사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동물 백신이나 방역 관련된 거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또 이제 방역 관련돼서 또 나왔는데, 중화권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홍콩에서는 일단 벌써 30명이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다 예상은 하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언젠가는 또 나오겠지 그런 생각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홍콩 쪽에서 나왔고, 홍콩은 이제 다 알다시피 조금 지형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 집 저 집 따닥따닥 붙어 있고 굉장히 그 좀 밀집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일단 국내에서는 4명 중에 1명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크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수준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저는 여기에서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막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코로나 쪽 테마에서는 호흡기, 예, 호흡기 있죠. 호흡기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진단 키트, 예. 어쨌든 호흡기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수출도 되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속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호흡기 관련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테마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좋고 이 종목은 어떻게 좋은지 그거는 제가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쪽 테마에 대한 풀이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풀이를 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다 아시죠? 이거 이때 이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제약주들만 주구장창 사신 분들은 바이오주만 사신 분들은 또 손실을 또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건데 어쨌든 제가 요거는 QR코드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풀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간단한 내용들만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옆에 저 우측 상단에 QR코드 나와 있죠. 여기서 기본 카메라 앞을 쭉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지금 대선 토론을 최근에 진행을 했죠. 제가 그거를 좀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떤 공약들이 나오는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봤는데 자,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다 봤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공약된 내용들 좀 뭔가 풀어보고 이해하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했고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보고 이해하는 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고 이제 고작 한두 개 정도 이제 공약에 대한 이런 풀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대선 토론은 더 해야 돼요.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주제로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지금 뭐 재생에너지 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탈원전은 잘못됐던 정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탈원전은 잘못됐다. 그래서 원전은 계속적으로 살려야 된다. 원전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전을 이전처럼 탈원전을 하지는 않되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 둘 다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이 정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쪽은 무조건 원전, 여기는 원전도 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 이거 수익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CTK부터 신테카 바이오까지 최근에 공략했었던 종목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요 하나솔루션 요거를 좀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재생에너지 쪽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언급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조정 구간이 안 나와서 재차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 틈새가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료 AI 쪽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지난주에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의료 AI가 왜 좋은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밑으로도 지금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수익도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보고 자, 지난주 방송과 뭐 이번 주 방송 녹화된 거 모두 다 확인하시려면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신테카바이오 아직 출발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매집이 되고 있는 구간인 거고 제가 신테카바이오가 어떻게 주가 움직일 것이다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 이외에 공략 영상 아까 무료로 영상 제공해 드린다고 했죠.
자, 지난주에 신테카바이오 공략을 하고 신테카바이오 이외에도 3빌리언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하루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왔어요. 자, 근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 재료가 터질 만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못해도 6월까지는 이 재료가 유지되면서 슈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박스 구간이 어느 정도,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박스, 여기 박스라고 해요. 이 박스 구간이 이탈하는, 여기 저항 구간이 이탈했을 때 상승하는 이 추세의 힘을 우리가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아직 출발도 안 한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6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공략했어요. 4월 21일 날 처음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죠. 이전에 우리 또 저희 이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좀 소스를 좀 드렸어요. 태양광 에너지를 왜 공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 관세 이것저것 때려가지고 지금 지수가 난리인데, 그러면 관세 때린다 그래가지고 제조업들 그 난리를 브루스를 치는데, 아니 그러면 미국 관세를 좀 피해가는 애들도 있지 않을 거냐. 그럼 미국 관세 피해가는 애들이 뭐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애들이 피해가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솔루션 뭐예요? 미국에다 투자 무진장 해놨죠. 그것 때문에 리스크 터져가지고 재생에너지 트럼프 대통령 된다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로 계속 빠졌죠. 그럼 또 저점 만들었고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죠. 미국에다 투자하면 관세 안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발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죠? 재생에너지를 계속 밀죠. 태양광 에너지 계속 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분석 자체는 그렇죠. 정책적으로 친재생 에너지 안 밀 것이냐.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데 재생에너지 계속 밀고 알리백을 자꾸 언급하시는 분인데 태양광 에너지 안 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면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는 거는 실적 대비했을 때 얘네들이 주가에 잘 녹이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서 기업을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공사 관련된 건설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런 건설 관련된 재건축, 예? 그쵸? 이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롯데건강개발,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제가 분명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주도 쪽으로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들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더 갑니다. 더 갑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도 5월 달까지도 거의 4월 말까지도 계속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더 갑니다. 일단 힘은 약하겠지만 계속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쨌든 실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턴어라운드 되면서 뭔가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롯데건강개발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실적이나 뭐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주가 막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 소스 보이면 일단은 투자에 대한 길을 좀 열어 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롯데건강개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냐, 이 조정 있죠. 조정.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조정 자리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딱 조정 나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제 매수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어유. 오늘 제가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거를 또 봤습니다. 디어유 관련돼서 또 나왔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네요. 리포트. 제가 뭐 리포트를 작성하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을 뭐 제가 미리 매수해서 그래 제가 말하는 대로 써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디어유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독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SM이라는 그 회사에서 디어유를 밀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SM발 그 상승 이게 아직도 남아 있고요.
중국 한한령 해제해서 공연 해제되고 뭐 중국의 이제 구독자들 갑자기 막 이제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또 상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리스크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디어유가 이제 엔터고 그 소속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라고 해서 좋은데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뭐 그룹이 뭐 갑자기 뭐 해체를 한다든지 엄청난 구독자를 끌고 온 그룹이 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구독에 대한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고 또 뭐 아무튼 그런 구독 해지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지금 고점이 지금 현재 지금 5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6만 원대까지는 추가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좀 가볍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양자 쪽으로 ICTK 저 이제 3월 달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제가 우려먹고 있거든요. 왜 우려먹냐면 이거 아직 안 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양자 보안칩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국내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양자 보안칩을 대량 생산하는 ICTK만한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오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도 제가 공략하고 좀 추세를 좀 지켜보고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 이외에 제가 따로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수술 로봇 관련된 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거,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거 이런 종목들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싹 다 올려가지고 수익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최근에 뭐 APR이라는 종목도 여기 QR코드로 제가 따로 공략을 했죠. 뭐 1월부터 실적 좋을 것이다. 2025년 APR 굉장히 좋을 것이다. 1월에도 공략을 해드렸던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공략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뭐 어디 가서 뭐 돈 달라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도움 받아 보실 수 있는 거면 다 받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차트 교육 같은 경우는 받고 안 받고 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나는 MTS를 이용하는데 지금 차트 보는 것보다 호가창 보고 괜찮은 가격이다 싶으면 그냥 산다. 한 주당 몇 주 해서 뭐 내가 뭐 10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거는 10주를 살 수 있고 이거는 100주를 살 수 있고 그냥 그렇게만 계산하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진짜 깝깝해 죽겠어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차트가 제가 아까도 막 이렇게 차트들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느 정도가 저점이 이건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 진짜 늘려가지고 낙폭 과대인 종목인지 뭔지 이런 거 다 찾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밑에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 솟구쳐 들어오는데 이런 애들이 뭐 어떤 애들이고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일단 막 투자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세력이라는 애들도 기본적으로 매집하는 기간도 길 텐데 그 기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되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종목 샀다고 얘는 돈 벌었는데 나는 돈을 못 벌었네? 똑같은 시기에 투자를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차트 교육 꼭 받아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무료로 해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시황 이슈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 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광고든 뭐든 뭐 이거 QR코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오늘 공략하는 종목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종목 홈쇼핑. 자, 일단 오늘 뭐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내일 시장은 또 지난주 시장에 좀 걸맞게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영상들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공략하는 테마는 스마트팜입니다. 저 이쪽 테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스마트팜을 좀 공략을 안 했어요.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자,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것은 올해는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낙폭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이쪽 섹터가.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여차저차해서 막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이다. 일단 이슈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카자흐 아제르서 K 스마트팜 로드쇼를 했는데 수출 상담이 성황이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최근에 뭐 스마트팜 관련된 어떠한 종목이 지금 사우디 쪽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우디에 스마트팜을 수출하는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이력이 있었죠. 자, 그때 반짝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스마트팜을 공략하는 패턴은 뭐냐면 어쨌든 식량 안보라는 부분입니다. 식량 안보. 저 최근에 대형마트를 잠깐 갔는데 딸기가 너무 예쁘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거 엄청 비싸겠는데 하고 그냥 가까이 가서 딸기 향이 너무 많이 나길래 가까이 갔죠. 코끝을 자극시키는 그 딸기 향이, 이 달콤한 딸기 향이 갑자기 글자를 보는데 스마트팜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렇게 그 하우스에서, 저도 시골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까 이 딸기 농사하는 그 비닐하우스 쓱 지나갈 때 그 딸기 향이 확 이게 나잖아요. 와, 그렇게 재배하던 딸기만 봤었는데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딸기를 예전에 직접 체험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딸기가 진짜 이따만해요. 엄청 커요. 근데 온통 다 달아요. 근데 엄청 예쁜 그 딸기가 대형마트에 지금 납품이 되면서 엄청 그 예쁜 딸기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야, 스마트팜이 여기서 재배된 게 이렇게까지 좋은 상황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안정되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말을 자꾸 더듬는데, 자, 일단 뭐가 부족한가 봐요. 비타민이 부족한가 봐요. 말을 자꾸 더듬는데,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팜이 왜 중요한지. 자, 스마트팜 요거 재배되는데 물이 사용 이전에 딸기를 재배했을 때 나오는 그 사용되는 물의 5% 정도만 사용을 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95%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중동, 특히나 이제 사막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이 스마트팜에 관심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마트팜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작물을 지금 모든 작물을 다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작물들을 하나씩 기술을 늘려가면서 특허권을 따내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스마트팜을 설계하는 쪽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중동 국가에서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중동뿐만 아니에요. 어디서든 지금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고. 자, 쌀값이 2배인 일본 슈퍼마켓에서 한국 쌀이 완판 행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팜이랑 쌀이랑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식량 안보 관련돼서, 예를 들면 뭐 쌀이든 뭐든 농작물들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들이 와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스마트팜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농업은 자부십니다. 식량은 안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글이 씌워졌는데, 자, 식량은 안보다. 뭐 이재명 후보가 정읍에서 농민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이게 정읍뿐만이 아니라 뭐 나주 가서도 하고, 뭐 호남 쪽 내려가 가지고 여기저기 농업을 중요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요. 뭐 대선 원래 이런 거 따라다니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약을 듣기 위해서는 이쪽 당이고 저쪽 당이고 쫓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농업이 핵심이다. 식량 안보, 농업은 우리의 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농업을 강화시키겠다. 결국에 스마트팜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스마트팜 관련돼서 또 요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경제 뭐 기후에너지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농업 관련된 부분도 스마트팜 쪽으로는 좀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좀 요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종목 일단 대동입니다. 대동을 투자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좀 강하게 좀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뭐 대동 말고도 뭐 대동 기어도 있고요. 자, 근데 제가 대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동이 스마트팜 관련돼서 설계를 담당합니다. 설계를 또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 관련된 설계를 또 합니다. 그래서 대동을 일단 만약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뭔가 좀 확대하고 키우고,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뭐 재건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스마트팜 기술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설계가 같이 또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대동이라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식량 안보 관련돼서 좀 관심이 좀 많은데 농업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 같고, 제가 해년마다 그런 게 있어요. 해년마다 항상 계절 테마를 좀 많이 공략을 합니다. 계절 테마를 공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5월과 6월, 7월 달 이 3개월 안에 주가가 초급등이 나오는 게 대부분 곡물주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한 5월 이쯤 됐을 때는 대부분 뭐 비료 관련주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비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저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6월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늘려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KG 케미칼이나 이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힘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한 7월까지는 농업 관련된 종목들을 계절적인 테마로 좀 엮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대동이라는 종목을 좀 일단 말씀드렸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농업 관련해서는 지금 스마트팜 관련된 이런 부분도 대동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따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팜의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 종목들, 특히나 지난해에 굉장히 낙폭이 좀 심했죠.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쭉 떨어지죠. 쭉 내려옵니다. 바닥이 어디지? 이러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세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좀 두려웠죠. 혹시나 이거 진짜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에서부터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할 거고요.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사자, 지금 내일 당장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트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차트, 뭐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 사는 거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2차 전지도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2차 전지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그런 테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설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확장되고 실적이 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차트적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 어떻게 투자할 거고 앞으로 이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된 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대동이랑 요거 히든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 QR코드 입장하시는 분들은 요거 공략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한 거 영상 어떻게 해요? 교육 영상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지금 언급을 좀 드리는데 차트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좀 굉장히 큽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이 차트에 대한 이런 맹신의 정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막 맹신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현재 가격으로부터 최고가가 얼마였는데 얼마까지 좀 떨어졌고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 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 내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요런 거는 제가 요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혜택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일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제공해드린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종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최근에는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언급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옆에는 또 풍력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냐? 뭐 어떻게 보면 원전도 재생 에너지죠. 자, 근데 여기에서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요. 탄소 배출이 없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알리백이 이제 실천이 되고 알리백이 실행이 될 시기가 되면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아무래도 이제 원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될 거고, 근데 원전은 탄소 배출이 아예 없다라고 하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도 탄소 배출은 없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만드는 뭐 패널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뭐 강관을 만들고 이 원전에 있는 그 기둥에 세멘 공구리 뭐 요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탄소 배출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탄소 배출이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생산이 되고 지어지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탄소가 제로라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인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오늘 좀 공략을 했고요. 일단은 이런 청정 에너지를 좀 밀고 있는 거는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조금 뭔가의 그런 움직임, 조짐이 좀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요. 대선이 마무리가 돼요.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업종이나 테마를 선택하려면 6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뭘 할 건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거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미국을 본인이 못 간다라고 하면 미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미국과 연계를 해서 좀 대화를 하겠죠. 아니면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됐든 미국에 있는 뭐 경제부 수장들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죠. 그러면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이런 상승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반발 매수로 또는 저점 매수로 공략해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선 이전에 그 정책적인 공략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릴 거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 턴어라운드 되거나 하나솔루션처럼 앞으로 수익성이 기대되는 그런 쪽 종목을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원전 쪽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정치 좀 나오죠. 김문수 후보는 탈원전은 잘못됐다. 이재명은 뭐 원전 활용화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해요. 원폭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원폭 떨어지는 거 보셨나? 안 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원폭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원폭이 떨어지는데 안전할 리가 없죠. 그 자그마한 그 떨림, 지진 하나에도 후쿠시마 이게 난리가 났는데
자그마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이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 왜 났는지는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전이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 원전은 위험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리는 것보다는 유지하되 재생에너지를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현재 정치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책 공약에 관련돼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신재생 90%인 덴마크도 뭐라고 하냐면요, 40년 만에 탈원전을 폐기합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럽 국가들이 지금 원전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안 하던 국가들도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을 체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이전에도 원전 쪽을 좀 크게 좀 투자를 했다가 한번 좀 실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그 큰 재료들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 세력들이 매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대장 섹터 하나 딱 잡아놓으면 주가 상승하는 거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돼서는 제가 뭐 종목 뭐 기업 분석을 좀 몇 번 했죠.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대한전선이나 뭐 여러 가지 큼지막한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전력 설비 쪽 이렇게 좋고,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SMR 쪽으로 가장 대장인데 얘네들이 안 갈 리가 없다. 그리고 SMR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다룰 수 있나?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주가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제가 기업 분석하고 나서 거의 6, 7개월 있다가 지금 주가 최고가를 만들었는데, 자, 어쨌든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을 지금 하고 있었던 독일도 어때요? 지금 변심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럽 국가에서 계속 좀 밀어 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원전 산업은 당연히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깔아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원전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원전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 좀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없음, 풍력도 없음, 근데 원전은 거의 없음. 이거 누가 했냐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로는 태양광은 원재료와 날씨가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입지와 날씨인데 어쨌든 둘 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지 뭐 중요하지만 태양광은 지리적인 게 없죠. 솔직히 뭐 지금 호남 쪽에다가 태양열을 계속적으로 밀어 넣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형적으로 태양열을 그렇게 깔았을 때 이게 감당이 될까?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이제는 이제 법도 개정할 거라고 해요. 뭔가 건물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태양열 에너지를 무조건 깔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좀 만들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무슨 원전을 짓는데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과 뭐 안정성이 좀 언급이 돼야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지진이 좀 많았던 동해안 쪽에서는 원전을 하기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장 종목이라고 하면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CS윈드. 자, CS윈드 관련돼서도 분석한 내용을 최근에 이제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라서 지금 제가 계속 작성하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S윈드 관련된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자력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한전 KPS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도 한전 기술도 있는데, 일단 저는 한전 KPS를 좀 꼽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가 지지 라인이 지금 깨지면서 움직였어요. 원전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전력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부여될 때마다 뭔가 주가를 좀 출렁출렁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지지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더 빠질 거예요. 좀 더 빠질 겁니다. 좀 더 빠질 건데 한전 KPS를 담아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 그거 제가 내일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한전 KPS 더 빠질 건데, 더 빠지면 어디서부터 담아갈지 그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전, 이 세 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만 좋아지고 뭐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원전 간다고 했을 때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략하는 종목은, 자,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을 제가 한번 수익을 확보를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 재차 공략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자, 하나솔루션이든 SDN이든 뭐 지금 태양열 관련돼서 굉장히 밀어올리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 종목 이외에 후발 종목으로, 와, 이 종목이 아직 이슈가 안 됐네, 이 종목 아직 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반등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죠. 낙폭 과대,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박스 어느 정도 횡보 저점 만들어지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동평균선 고점대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예요. 이제 저항 자리가 어느 정도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노란색 선 241선 계속 걸쳐 있죠. 자, 이 구간이 이제 돌파되면서 추세 상승 나왔을 때, 이평선 밀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 나올 때 거래량이 한번 크게 동반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이거 오늘 뭐 공개됐으니까 이거 바로 사야지, 아닙니다. 대응해야 되는 전략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내일 갑자기 또 미국 뭐 무디스에 이어서 신용평가사, 뭐 다른 신용평가사도 아, 미국 경제 너무 안 좋네, 아, 얘네들 경제 이거 신용 조금 더 하락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정부는 아, 우리 끄떡 없는데, 요 난리를 치다가 또 지수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갑자기 또 트럼프 최근에 또 나왔죠. 관세 한 번 더 재차 언급할 거다,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이런 전략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 또 무너질 거예요. 자, 그럼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 조정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전 KPS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차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만약에 지수 무너진다고 하면 더 무너지겠죠.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바닥이 보이는 종목이고 낙폭이 좀 심했고 최근에 재료가 좀 높았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까지 전략 세워가지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 밑에 이제 제 밑에 보시면은 자막 나옵니다. 투자구조 확인하시고요. 일단 제가 다음 주에 공략하는 종목은 조금 더 탄탄하고 실적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올 계획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